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목표 금액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투자하는 방법부터 알려주면 안 되냐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요. 솔직히 저도 그런 영상만 올리는 게 조회수도 더 잘 나오는 것도 알고 영상 만들기도 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엑셀 파일이랑 수식까지 직접 만들고 세금이나 법 같은 것도 한참 동안 뒤져가면서 엑셀을 수정을 하고 대본 또 몇 번씩 고치고 영상 또 몇 번씩 다시 찍고 또 수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방법들에 대한 영상을 올려봤자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아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다가 많이 잃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괜찮은 기법이나 전략이 있어도 100명 중에 최소 90명은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가성비도 안 나오는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울트라 러닝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스콧 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도 아니고 캐나다의 중위권 대학을 다니다가 4년이 걸리는 MIT의 컴퓨터 과학 학부 과정을 온라인으로 1년 만에 통과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MIT의 오픈 코스 같은 경우는 실제 MIT의 수업 수준이나 시험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MIT의 천재들도 4년이 걸리는 과정을 이 작가는 단 1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울트라 러닝은 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작가가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바로 계획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나서 미친듯이 공부해라 라는 건데 미친듯이 공부한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계획을 짜는데 3개월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획이 부실하면 미친듯이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걸 배우는 게 정말로 좋은 걸까? 이걸 하는 게 맞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미친듯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완벽한 계획을 세워놔야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게 솔직히 지겹고 귀찮고 무엇보다 머리 아픈 일인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투자하면 어차피 운이 엄청나게 좋거나 2.01%의 재능이 아닌 이상 손실을 볼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계획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목표 금액이랑 기간을 정하는 데만 해도 한참이 걸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계획을 대충 세우게 되면 조금만 계획이 틀어져도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건 솔직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획에 맞는 투자만 하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계획을 바꿔야 할 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도 엑셀을 통해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지난 시간에 계산한 목표 금액과 기간을 넣고 현재 투자금과 월 추가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 나온 숫자를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뒀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연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월로 바꿔뒀습니다. 그냥 연도로 계산을 하실 거면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대출금이랑 현재 대출 이자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굳이 이렇게 대출을 적는 이유는 결국 대출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갚지 못한 대출도 당연히 계산에 넣는 게 맞겠죠. 그럼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금과 대출금을 적어보면 제가 현재 현금으로 3천만 원이 있지만 추가로 5천만 원을 연 5%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투자금이 이렇게 8천만 원이 되고 대출금은 5천만 원, 대출이자는 이렇게 5%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 월 추가 금액은 이렇게 0원으로 해두겠습니다. 결국 어차피 목표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률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만약 여기서 이 연 목표 수익률이 12%를 안 넘으면 굳이 단타나 주식으로 스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S&P 500 ETF에 투자를 하셔서 배당 수익까지 계속 재투자를 하시면 웬만하면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나올 ETF 영상만 보셔도 되고요. 물론 이 투자 기간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빨리 목표 금액을 벌고 싶으시다면 단타와 주식을 병행하는 게 좋겠지만 이런 방법들 자체가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목표 금액을 목표 기간 안에 버는 것이 목적이고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100만 원으로 10억 만드는 법, 100억 만드는 법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내는 방법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표 수익률이 12%가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봐야겠죠?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12%가 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부자가 되기가 그렇게 쉬웠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겠죠. 12%가 넘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엑셀에서 보이는 이 계획표를 만들어 볼 텐데요. 계획표 아래 부분을 보시면 크게 6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초기 투자 계획입니다. 보시면 목표 수익률이 좀 말도 안 되게 높죠. 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큰 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레버리지와 저평가 소형주를 활용을 해서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이 두 번째 부분은 초기 투자 결과와 남은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부분은 중기 투자 계획입니다. 초기 투자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리밸런싱해서 저평가 소형주와 중대형 우량주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부분은 마찬가지로 중기 투자에 대한 중간 점검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부분은 마지막 배당 ETF 투자 전까지 해야 할 투자인데요. 이때는 중대형 우량주와 ETF만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계 금액과 대출 이자를 반영한 최종 목표 금액을 비교를 해서 합계가 목표 금액을 넘기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적어야 할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를 투자해야 할지 비율을 정하고 기간만 정하면 사실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 투자를 단계별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투자 초기에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률을 조금씩 낮추는 게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고 투자를 인생에 비유를 하죠. 결국 투자도 하나의 마라톤과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투자와 마라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달리다가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서 다시 달리면 되지만, 투자는 넘어지면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 출발선 뒤로 갔다가 다시 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은 리스크와 비례합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높은 수익률과 리스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면 초반에 계속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한 번이라도 크게 넘어질 경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입니다. 이때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 레버리지를 30배 수준까지 올리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습니다. 몇 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번의 폭락 때문에 상당수가 파산하거나 흡수합병 되었는데요. 살아남은 회사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손실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건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 엄청나게 자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구제책이 없었더라면 대부분 파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투자는 되도록 초반부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신체 조건과 능력을 가진 사람 2명 중에서 100m를 달리다가 다시 출발선에서 뛰는 사람이랑 30km를 뛰었다가 다시 출발선에서 뛰어야 하는 사람 중에 누가 결승에 먼저 도착할지를 물어보면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투자라는 마라톤은 넘어지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결승에 가까워질수록 짐이 많아집니다. 투자금이 많아질수록 소형주에 투자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소형주는 나중에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초반부에 배치를 하고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를 낮추면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투자를 3단계로 나눴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 계획표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부자되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멤버를 모집합니다. 첫 기수이니만큼 비용은 따로 받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 대신 멤버가 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법이나 개념, 정보들을 배우고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더 크게 성공하는 것이 목표이니만큼 정말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만 댓글에 링크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6월 중으로 모집을 하고 빠르면 6월 중순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